다항식의 곱셈 네 번째,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라는 게 뭐냐? 다항식의 곱을 전개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편리하다. 근데 나는 편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할게요. 그게 안 돼요. 편리한 게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요. 모든 다항식을 전개할 때 무조건 공식을 쓰는 거냐, 곱셈 공식이라는 걸 쓰느냐, 그런 건 아닌데, 요 모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요 모양에 해당되는 모양들은 이 공식대로 전개를 해야 실수도 줄어들고, 계산도 빨리 됩니다. 편리하다고요. 근데 난 편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 전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게 뭐 곱셈 공식, 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공식들을 외워줘야 돼요. 근데 편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식을 쓰느냐? 똑바로 외우고 써야 되겠죠, 그죠? 공식을 이상하게 외운 다음에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 그럼 곤란하겠죠.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꼭 외워야 되겠다. 이 모양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전개를 하는 형태의 문제 있을 때 이 모양이 있으면 이게 그 공식이구나 라고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지. 공식을 이상하게 외우면 답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1, 2, 3, 4번은 옆에도 써져 있는 것처럼 중학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이랍니다. 쭉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전개하는 거. 두 번째, a 더하기 b, a 빼기 b. 보통 우리가 합차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거. 합차.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요거 두 개짜리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요런 것까지는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죠. 다섯 번째는 세 개짜리를 전개하는 건데, 그 1번에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있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5번에 이렇게 세 개짜리 제곱이 있어요. 이걸 또 두 번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공식을 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각각의 항들을 제곱합니다. 그러니까 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플러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도 나와요. 각각의 항들을 제곱하는 거예요. 각각의 항들을 제곱하는 거니까 서로 마이너스가 있어도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에요. 각각의 항들을 먼저 제곱해서 씁니다.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물론 여기 교재에는 괄호가 없지만 나는 괄호를 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괄호를 쓰고 이제는 두 개씩 골라서 곱하는 거예요. 두 개씩. 그러니까 a와 b도 곱하고 b와 c도 곱하고 a와 c도 곱하고. 이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한번 곱하고 이렇게도 한번 곱하고 이렇게도 한번 곱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를 곱해서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ac인데 주로 ca라고 더 많이 쓰더라고요. ab, bc가 있을 때는 ca라는 식으로 더 많이 써요. 물론 전개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정도로 외우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각각을 제곱한다. 다 플러스다. 더하기 2 한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걸 쓴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는 숫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모양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부호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2b 더하기 3c의 제곱 이런 걸 전개하세요라고 한다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c 각각을 제곱하면 a 제곱에 그 다음에 2도 제곱해야 되겠죠. 4b 제곱에 9c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2배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 6b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없죠. 플러스죠. 플러스 3ac가 되는 거죠. 물론 3ca라고 써도 됩니다. ac, ca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물론 한 번 더 해주기는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개짜리의 제곱을 전개하는 거. 각각을 제곱하고 두 배 하고 두 개씩 곱한 것들을 나열한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식은 뭐냐? 완전 제곱식하고 비슷한 건데 세제곱이지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항이 A가 있고 플러스 B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그 밑에 보면 마이너스 공식이 따로 있긴 있어요. 또는 여기 앞에 개수가 숫자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식을 좀 세밀하게 잘 외우셔야 되는데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처럼 외워주는 게 제일 좋아. 첫 번째로는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걸 세제곱하는 거야. A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는 제곱만 하는 거야. 대신 뒤에 걸 한번 곱해요. 앞에 것만 세제곱하는 거고 앞에 걸 제곱하고 뒤에 걸 한번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배를 해줘요. 요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3배 한다는 거, 3을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젠 대충 감이 오죠. 앞에 거 세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 다음에는 앞에 거를 한 번만, 뒤에 거를 제곱. 앞에는 역시 3이 붙어요. 마지막으로 뒤에 것만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해요. 개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수를 잘 보세요. A 세제곱, A 제곱, B, A B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앞에 있던 지수가 A에 대한 지수는 하나씩 줄어들고 뒤에 있는 거의 지수는 하나씩 증가하고 그래서 합이 항상 3이 된다는 거. 중간에 2번 3이라는 개수가 붙는다는 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지수 따로 개수 따로 3이 붙습니다. 또 역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세제곱 A 세제곱 3 있고 앞에 거는 제곱에 뒤에 거 또 3이 있고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다음에 뒤에 것만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x-2y의 세제곱 해보십시다. 그러면 x와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죠. 앞에 그 세제곱은 별로 어렵지 않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있고요. 앞에 건 한 번만 쓰는 건데 뒤에 건 제곱해줘야 돼요. 근데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괄호를 쳐주는 게 좋겠죠. 4y 제곱 이렇게 해요.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한참 고민을 해. 막 고민해서 12xy 제곱을 이걸 안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거 3이 있었다 그랬었어. x가 있고 이거 제곱하면 4야. 근데 앞에 3이 있었지. 3, 4, 12네. 뒤에 거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플러스 12xy 제곱이라고 써요. 한 번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나도 이렇게 안 해. 여기서 했던 것처럼 x 세제곱 그 다음에 3 있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요. 숫자를 틀리면 안 된다고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이걸 한 번 더 쓰면 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또 3 있고 앞에 거는 한 번 뒤에 거는 제곱. 요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죠. 요 뒤에 걸 제곱하면 4y 제곱이 되는 거니까 더하기 뒤에 걸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y 세제곱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쓰면 돼요. 이 부분을 나 암산해서 문제를 풀 거야. 시간 더 많이 걸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쓰는 게 귀찮은가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여기를 한 번에 쓰진 않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고다. 여러분들도 나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된다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면 뭐 상관없겠죠. 나는 바로 함산이 되는데 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쓰고 다시 쓰세요. 훨씬 더 빨라요. 이런 걸 미리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쓰기 귀찮아. 이걸 또 쓰기 귀찮으면 여기만 새로 써.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x제곱 y 이렇게 해서 12 플러스 12xy 제곱 이렇게라도 하세요. 한번 쓰고 다시 쓰세요. 아니면 옆에다 썼다가 옮겨 쓰든지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7번으로 가보십시다. 7번 A 플러스 B 요거는 의외로 인수분해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A 틀렸죠? AB 플러스 B 제곱. 자 보세요. A 더하기 B A 제곱 AB B 제곱.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였으면 실제로는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고 항들이 많아지는데 저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지워지는 항들이 막 생겨.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돼요. 두 번째는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두 식을 잘 비교해보면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죠. 네, 나머지 부분 다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마이너스가 한 번 섞여 있어야 중간중간 항들이 지워지는 항들이 생겨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많이 봐두셔야 돼요. 10번쯤 써요. 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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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기계적으로 막 쓰는 거는 외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쓰고 쓰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 여기가 더하기 빼기, 아, 더하기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간단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평가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지워지는 항들이 생겨서 저 모양이 만들어져요. 나중에는 이 모양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해서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8번은 사실 나는 8번을 외우지는 않아서 이렇게 3개짜리는 사실은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네요. 요렇게 2개를 먼저 전개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하든지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할게요. 뭐 자주 나오는 형태도 아니고 해서 8번을 생략할게요. 좋죠? 안 해도 되니까. 자, 9번. 훨씬 더 복잡한 9번은 모양을 천천히 잘 외워두셔야 돼요. 9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예, 기본적으로 이제 7번에서도 그랬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섞여 있어야 지워지는, 소거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뭐 요식을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요 부분 따로 한번 밑에는 없으니까 옆에다 한 개 더, 특히 이 부분 한 번만 새로 씁시다. 9-1이라고 써놓으세요. 네.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단원에서 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공식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미리 한번 봐둡시다.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식 통째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 해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는 이것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고치면 되는데 걔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한번 설명할 거고, 요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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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모양 자주 나와요. AB, BC, CA 돌아가면서 2개씩 AB, BC, CA 잘 나옵니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거는 제곱, 제곱, 제곱.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는 없어요. 이거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거든요. 이유는 없어요. 이걸 외워둘 필요가 있는 거라서 써주는 겁니다. 자, 그게 9번이고요. 자, 10번. 10번은 전개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앞에 거랑 뒤에 걸 보면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만 부호가 반대죠? 요거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위가 아니고 두 번째에 있는 2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완전히 똑같이 있고요. A하고 B는 부호가 서로 반대죠. 이런 경우에 얘를 A, 얘를 B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앞에 있는 식은 A 더하기 B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식은 A 빼기 B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전개가 돼요. 물론 얘가 답은 아니겠죠. 이걸 다시 제곱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를 제곱하면 A 제곱하면 A 4제곱 2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B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B를 제곱하면 A 곱하기 B를 제곱한다는 얘기가 B제곱이라는 게 A, B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거 지수법칙에서 했던 거지. 그치? A제곱 B제곱이 돼요. 근데 이거 빼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산돼서 최종적으로는 A 4제곱 A제곱 B제곱 B 4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가 하나 섞여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자, 곱셈 공식을 쭉 살펴봤는데 8번만 설명을 안 했네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인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공식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 번 써봐야 손에 익고 외워져요. 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막 보고 따라 쓰고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네. 이렇게 한번 여기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부분 의미도 좀 부여해 보시면서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